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카스,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그리고 스토어팜, 지식인 마케팅, 지식 쇼핑. 오, 많이 왔어요. 오픈 마켓까지 해서 마지막에 온라인 광고 기법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합 제안을 끝으로 SS 마케팅 기초 과정을 마칠까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종류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마케터인 저도 아직 써보지 못한 광고 상품, 그런 기법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것만 흐름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두어 가지 정도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업종에 맞는 그런 광고 기법을 통해서 수익과 효과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키워드 광고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사실 온라인 광고의 이꼬르는, 온라인 광고는 배너 광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온라인 광고는 오로지 배너 광고, 즉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배너 광고가 온라인 광고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배너 광고 가격 보셨죠? 물론 사이트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메인 배너, 메인 시간에는 3,3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키워드 광고가 있고, 여기에는 CPC, CPM, CPS, 그리고 파워 콘텐츠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CPC는 오늘 몇 번 나왔죠. 그전 강의에서도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나왔었고, CPS는 코스트 퍼 세일즈, 판매된 금액의 일정 부분 수수료 온 거예요. CPM은 코스트 퍼 밀레라 그럽니다. 밀레,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임프레션이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푸시 수와 이렇게 밀어낸 수, 즉 노출된 수. 1000의 노출당 얼마. 예를 들어서 CPM이 1,500원이다. 그러면 1000의 노출당 1,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한 명에게 노출될 때 1.5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광고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배너 광고도 CPC가 있습니다. 그리고 CPT가 있어요. 이건 타임입니다. 타임. 1시간에 얼마. 클릭당 5만원씩 하는 배너 광고도 있고요. CPT로 시간 게재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가 클릭되든 상관없이 시간 동안 게재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측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소식 받기 추천 소식 광고가 있어요. 이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DDN이라고 하는 다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GDN이라고 하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가 있습니다. 자, 몇 면을 볼게요. 키워드 광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광고라서 제가 1번에 넣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 측정이 가능한 광고 방식이고요. 배너 광고는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장점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활용을 하겠죠.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클릭해서 들어온 일부의 고객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에 자기의 개인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광고 상품을 볼 때 지금 당장 주문하면 몇십 프로 할인이라든지,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 이벤트, 도미노뿐만 아니라 피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벤트를 활용한다든지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들이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죠. 예비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배너 광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제가 볼 때 최고의 광고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광고고, 제가 컨설팅했던 업체들을 페이스북으로 많이 살려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지 광고가 최고다.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적혀 있네요. 정확한 타겟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이 하기에 비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알맞다. 중국 과정만 들어도 페이지 광고는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중급 과정만 들어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물론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싶으면 고급 과정을 통해서 컨텐츠까지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몇백 프로 매출 상승시킨다는 목표 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건데,
중국 가정만 들어도 페이지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추천 소식 광고 1,000만원, 2,000만원씩 비용이 들죠. 이것도. 그리고 타겟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함부로 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너 광고, 네이버 배너 광고가 이런 것들이 시간에 3,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나와 있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성수기 시간입니다. 가장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서 3,0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요. 시간당 3,000만 원이 비싸다 그러면 새벽 4시에 광고하면 됩니다.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800에서 900만 원 사이의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그만큼 트래픽이 적겠죠. 즉 유입자가 적을 겁니다. 그 시간에는 다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지 컴퓨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겠죠. 그래서 보통 새벽 4시, 5시, 6시 이때는 다른 광고주들이 하는 광고보다는 네이버 자체 플랫폼을 광고하는 게 눈에 자주 띄실 거예요. 앞으로 혹시나 새벽 4시, 5시에 배너창을 보시게 되면 눈여겨보십시오. 그때는 이런 지금은 토익 광고가 나와 있고 보편적으로 영화 광고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광고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4시에서 6시에는 폴라라든지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네이버 자사 플랫폼에 대한 광고가 주로 나옵니다. 이런 온라인 배너가 효과는 좋은데 클릭률은 점점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건데 비용 대비 즉 우리가 투입되는 대비 효과 산출량이 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키워드 광고입니다. 키워드 광고인데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딱 나오는 파워링크예요. 이걸 한번 클릭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지출돼야 되느냐 이거죠. 현대캐피탈을 클릭했다고 봐요. 클릭했는데 제가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대출을 받거나 상담을 받으면 DB도 남고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라든지 이자도 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도 수익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현대캐피탈 들어갔다가 상담도 안 받고 대출도 안 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대캐피탈은 돈을 네이버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출의 키워드에 있어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내는 비용은 제가 실제 살아있는 강의를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환에 보면 키워드 광고는 도구 서비스 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습을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한 가지 방법은 맨 밑으로 내리셔서 광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검색창에 키워드 광고 쳐서 사이트 영역에 네이버 검색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시든 똑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아이디를 뭐든지 새로 네이버에서 같은 네이버라 하더라도 스토어팜도 마찬가지고 키워드 광고 도구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신규 광고주 가입을 통해서 새 아이디를 발급 받으시고 키워드 광고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키워드 도구가 보여요. 클릭. 앞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광고 비용을 살펴보진 않고 고객들이 실제 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봤었죠. 근데 대출이었죠. 얼마냐? 가격이 좀 내려갔네요. 27,108원입니다. 제가 현대캐피탈 한번 클릭했다면 현대캐피탈은 네이버한테 제가 대출을 받든 안 받든 27,108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물론 키워드마다 경쟁, 노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금액이 판약이 다릅니다. 최저 70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고요. 금액이 높다고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금액이 낮다고 무조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분석해서 다 적용을 해보고 ROI를 분석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비싼 키워드 광고고 손님이 직접 물건을 사거나 상담을 남기지 않아도 돈이 지불이 돼야 되다 보니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키워드 광고의 장점이 있어요. 한 명이 클릭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혹은 10명이 클릭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70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클릭해서 나가도 700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만 물건을 사도 몇만 원이 남는다면 그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아스라고 하는 광고 금액 지출 대비 매출액 추정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키워드 광고 지출했는데 이번 달 키워드 광고 쪽에서 매출이 400만 원 올랐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자체 쇼핑몰로 유입이 됐다면 애널리티스라고 하는 분석 도구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유입이 돼서 흔적을 남긴다면 방문이든지 회원 가입이든지 구매든지 하는 흔적을 남긴다면 고객 DB로서 가치 있는 DB가 남는다는 거,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광고 도구 서비스는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셔야 돼요. 키워드 광고를 굳이 유료로 하지 않더라도 블로그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키워드 도구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보셨죠? 자주 들어가셔서 관련 검색어, 관련 키워드를 많이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마다 나오는 그 매달 변동되는 키워드 조회수도 분석을 해 보시고요. 사람들이 진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이런 키워드와 어떤 키워드가 또 구매 의도가 같은지 등등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 클릭당 비용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돼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지식인을 하든 그것은 일종의 컨텐츠로 남는다는 겁니다. 떠돌아 댕겨요. 네이버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 SNS, 카카오 스토리에 떠돌아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은 어떤 형태로 접하든 검색으로 접하든 SNS로 접하든 그게 모바일이든 PC든 그런 떠돌아다니는 컨텐츠를 보고 흥미 유발을 하든 만족을 하든 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매장이나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방문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 나갈 수가 있겠죠. 즉 이만큼의 컨텐츠에 이만큼이 노출이 되고 이만큼의 고객이 찾아온 다음에 실제 구매하는 고객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부터 이렇게 좁혀나가는 겁니다. 이만큼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만족과 흥미 유발을 시켜서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마케터인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이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객이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상품을 이용한 다음에도 만족이나 불만족이 있게 됩니다. 만족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의미의 바이럴, 즉 긍정적 버즈량, 거기 좋더라, 맛있더라, 괜찮더라, 싸더라, 거기 너도 한번 가봐라, 이런 긍정적인 바이럴을 남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 정말 별로더라, 값만 비싸고 가격 대비 상품 질이 낮더라, 맛없더라, 옷도 안 이쁘더라, 재질도 안 좋더라, 원단도 안 좋더라, 거리도 멀고 시설도 안 좋더라, 이런 부정적인 부정적인 버즈량을 바이럴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일단 노출을 통해서 무조건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실제 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지갑을 열게 하느냐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케팅이고요. 여기까지가 마케팅이에요. 사전 마케팅이고, 사후는 관리입니다. 사후 마케팅이죠. 이분들이 또 다른 긍정적인 버즈량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사후 관리한 이후에 이 고객이 잠재 고객이 됐잖아요. 이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게끔 사후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마케팅은 이번 교육에서 14강을 통틀어서 제가 모바일의 중요성을 설명드리지만, 마케팅을 할 때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를 한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카카오 스토리 채널 한다든지 제가 PC 기준으로 알려드렸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같은 경우,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 모바일보다 마케터는 PC를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쉬워요.
PC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쉬워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용법은 굳이 제가 짚지 않은 이유는 모바일은 어플만 다운받으면 돼요. 어플만 다운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소중한 강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PC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대신에 뭐라 그랬죠? 고객은 여러분들이 올리는 컨텐츠를 대부분 모바일에서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모바일 통한 제품 검색 90%입니다. 90%. 오프라인에서 노출 후 모바일 검색하는 게 78%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매장을 봤어요. 운동화를 봤어요. 자파를 봤어요. 시계를 봤어요. 검색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쇼핑몰을 보는데 홈쇼핑을 보는 거죠. 홈쇼핑을 보는데 괜찮은 것 같은 제품이 나왔어. 그럼 네이버 검색하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오프라인에서 접한 이후에도 78% 이상은 모바일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바일 검색 후에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PC로 갑니다. PC로 가서 다시 구매하는 비율이 51%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어느 타 지역에 갔어. 타 지역에 갔을 때 모바일 지역 정보 검색은 94%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지역 정보 검색한 94% 중에 89%는 콜투액션, 즉 CTA,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94% CTA가 일어난 행동 유발 94% 중에 31%가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산술적으로 따지면 모바일 지역 검색한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갑을 연다는 얘기죠. 모바일 지역 검색한 20%가 방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컨텐츠가 노출이 중요하고 그 노출된 컨텐츠가 고객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드렸던 내용들도 블로그고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지식인 마케팅이고 그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출이 돼 있지 않으면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파는 상품,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매장,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서비스, 체험시켜주고 싶은 서비스,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공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제공하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제공하는 매장 상품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출이에요. 그 다음이 좋은 콘텐츠로 고객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방문하게 만들었을 때 실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 이게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기본은 노출이라는 거. 블로그 포스팅 안 하면서, 페이스북 마케팅 안 하면서, 지식인 마케팅 안 하면서 손님을 더 이상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늘릴 수가 없어요. 손님은 블로그를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을 보고 있고요. 지식인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상품을 살 건지 말 건지, 이 판매자한테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배워왔던 블로그, 페이스북 모든 것에 컨텐츠를 올려야 돼요. 지식인 마케팅까지.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이든 PC든 신규 고객은 네이버로의 유입이 가장 많다. 신규 고객은 무조건 네이버입니다. SNS로 정보를 접해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걸러지는 필터링은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이고, 지금까지 강의했던 14강 소개까지 포함해서 14개의 강의를 했는데 60% 이상이 네이버 관련입니다. 네이버 관련이고요. 과정 자체의 비중만 해도 60%고 중요도의 비중으로 따지면 80%가 넘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시장의 80%를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지금은 SS 마케팅 기초 안전 정보고로 해서 각 툴을 활용하는 기초 단계만 배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 마케팅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200%, 300% 상승을 시키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 책을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강의를 안 봤으면 책에 고급 정보가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봐야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인 강의는 기초 과정을 들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되실 거고, 앞으로 블로그 방문자 늘리거나, 첫 블로그 시간에 보셨죠? 댓글 1200개 달린 거, 구매가 5배 늘어난 거,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책 보시고 블로그 운영하는데 매출을 5배 올리고 한 번 포스팅에 댓글이 1000개씩 달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제 오프라인 중급반 수강생 아니셔도 그런 거 이룩하실 수가 있어요. 책에 그런 노하우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막히고 문의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하기 때문에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전화번호를 저장하시면 카톡창이 뜹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할 때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오후에 혹은 뭐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강의를 하면 제가 답변과 솔루션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책 보시고 추가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들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이건 잘 알겠는데 잘 몰랐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의를 다시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되돌려 보시고 다시 실습해 보시고, 막히는 부분은 또 문의 주시고, 그래서 빨리 실력 쌓아서 기초단계 끝난 다음에 중급과정 거치고, 중급과정 거친 다음에 실제 바로 매출 200% 300%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능력이 갖춰진 사업주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자영업자가 전 세계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산업의 문제 때문에 기형적인 구조에서 고통받는 건 사실 자영업자라는 거죠. 매출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물건 사입비도 오르고 마진은 떨어지는 겁니다. 가게세도 올라.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대신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힘들다고 남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경기 탓하고 있어봐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 중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매출 200% 300% 상승시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마케팅을 접했고 마케팅을 실제 행동에 옮겼고, 이런 교육을 통하든 컨설팅을 통하든 실제 적용하면서 더 빨리 다져나갔던 분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는 점. 대신 명확하게 내가 해야겠다. 나도 이제는 그전에는 몰랐으니 못했지만 지금 안 이상은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 혼자 자충우돌 하면서 부딪히고 카페, 싸이월드,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렇게 적용하면서 혼자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하루에 30만원짜리 식당을 일매출 4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설팅했던 모 고깃집 같은 경우는 일매출 1800만원을 만들었고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부딪혀 나가면서 배워오면서 했어요. 대신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들으러 다녔고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수준이 뛰어난 실력 마케터면 물고 늘어지면서 배웠죠. 그분이 하는 강의는 다 듣고 그분이 쓴 책 다 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케팅이 제가 메뉴를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는 쉽더라고요. 오히려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시고요. 공부하시고요. 적용하시고요. 제가 멘토가 돼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제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쟁취하고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매출 100% 200% 교육의 힘으로, 여러분들 노력의 힘으로 그런 능력 충분히 배양 가능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고 수없이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